안녕하세요. 소중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도착한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구린 곳은 다 없애야 한다니까. 뭐 이런 데에 돈을 쓰겠다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장혜진 의원은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코를 찡그리며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시장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한 노인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로워졌죠. 이만섭은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기 어린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른 손으로 낡은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장혜진 의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원님, 우리 시장 주차 문제와 화장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섭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장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이런 곳은 곧 재개발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이만섭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두었던 그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종로 재래시장은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만섭은 허름한 철물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까칠한 수염과 구부정한 자세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이게 했죠. 그날 시장에는 서민 행보를 외치며 대권 주자로 떠오른 장혜진 의원이 방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혜진은 카메라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죠.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자 그의 표정은 삽시간에 변했습니다. 비서에게 손소독제를 달라고 요구하며 시장 분위기를 비웃었습니다. 이만섭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 속에서 그는 오래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만섭 씨, 괜찮으십니까? 옆 가게 김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이만섭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이만섭은 천천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작업대 위에는 손님이 맡긴 녹슨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를 들어 올리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만섭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만섭은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푸근한 저녁 식사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외손녀 이하영이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일찍 오셨네요. 하영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만섭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화면에는 오늘 시장을 방문했던 장혜진 의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이 이만섭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람, 오늘 우리 시장에 왔던 의원이군요. 이만섭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장혜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 서민 행보라나. 카메라 앞에선 그럴듯하게 굴더군요. 이만섭의 목소리에는 짙은 냉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따라 날이 선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밥을 먹는 내내 이만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하영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이만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하영아, 너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철물점만 했다고 생각했니? 이만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맨 위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외사국이라고 쓰인 신분증이 놓여 있었죠.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하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만섭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 나는 국정원 외사국에서 해외 정치인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을 했단다. 이탈리아, 프랑스, 동남아 참 많은 곳을 다녔지. 이만섭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빽빽한 필체로 기록된 내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내가 왜 조용히 산 줄 아니? 세상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나니까. 모든 비밀은 때가 되면 빛을 본단다. 이만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자료들 속에 장혜진 의원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는 사실이었죠. 이럴 수가. 할아버지가 국정원 요원이셨다니. 하영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영은 할아버지가 건넨 수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980년대 해외 파견 당시의 기록들이 빼곡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장혜진 의원과 관련된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해외 건설 사업에 관여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 기록들을 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영아, 너는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지? 국무조정실 청렴감사실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만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이란다. 다음 주에 있을 장혜진 의원 청문회, 네가 맡고 있다고 들었단다.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선임 감사관이었죠. 최근 장혜진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야했습니다. 네가 며칠 전 전화로 언급했어. 기억 안 나니? 이만섭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쁜 업무에 쫓겨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가 기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장혜진 의원의 과거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만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더구나.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할아버지가 건넨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외사국에서 수집한 정보들, 해외은행 계좌 내역, 비밀 면담 기록,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청문회에 이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하영이 고민에 빠져 물었습니다. 이만섭은 진지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영아, 네가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고 이제 내 차례란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는 것을. 그날 밤 하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임 감사관으로서의 책임감과 할아버지의 과거가 밝혀질 위험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청문회 참고인 목록에 한 사람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인 대표이자 전직 감시기관 고문 자격으로 이만섭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하영의 청문회 참고인 요청은 순식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법률자문단 변호사 오철수는 참고인 명단을 확인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섭 선배님이요?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오철수는 과거 국정원에서 이만섭의 후배였습니다. 철수에게 이만섭은 전설적인 존재였죠. 외사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갑작스럽게 은퇴한 이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장혜진 의원 캠프에서도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놈이 참고인이래? 라며 경멸적인 태도였지만
이만섭이라는 이름을 확인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설마 그 이만섭? 장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예전 해외 건설 사업 당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만섭이 자신의 비리를 감시했던 국정원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빨리 그 노인을 찾아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해. 장혜진은 측근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었고 이만섭의 참석은 공식화되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이만섭은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맞춘 양복이었지만 여전히 몸에 잘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이만섭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냉전 시대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싸웠던 그날들, 정의를 위해 불의와 맞서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섭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됐구나. 진실을 위해 한 번 더 싸울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쁘단다. 다음 날 아침, 청문회장은 이른 시간부터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혜진 의원의 비리 의혹을 다루는 이번 청문회는 전국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여당의 실세인 장혜진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자리였죠. 이만섭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많은 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 깔끔하게 정돈된 백발, 그리고 물러섬 없는 눈빛이 청문회장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장혜진은 참고인석에 앉은 이만섭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이만섭?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하영이 신문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장혜진의 비리 의혹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장혜진 의원님,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셨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영의 질문에 장혜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정당한 입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이만섭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건설사만 연속해서 3년간 계약을 따는 건가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하영이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혜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해당 업체의 기술력과 신뢰성 때문이죠. 국가기관 산업은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만섭이 천천히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건설사 대표는 의원님의 군 동기지요. 제가 그 파일을 조사했었거든요. 199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만섭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청문회장의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혜진이 더듬거렸습니다. 하영이 즉시 문서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1997년 로마에서 촬영된 장혜진 의원님과 건설사 대표 윤정호 씨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외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이만섭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가 이런 조작된 자료를. 장혜진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만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수첩에는 의원님이 이탈리아 현지 업체와 만난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외사국은 해외 비리 감시를 위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임자였죠. 청문회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위원장이 간신히 진정을 요구하자 하영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장혜진 의원님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과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된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장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이만섭에게 집중되었습니다. 78세의 노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가 청문회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더군요. 이만섭의 말에 청문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만섭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수첩에는 1984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장혜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7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이만섭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장혜진은 앉은 자리에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모두 조작된 자료입니다. 이만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원님, 시간과 날짜, 장소,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의원님이 마신 와인 이름까지 적혀 있죠. 모두 조작하기에는 너무 상세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위원장이 개입했습니다. 이만섭 참고인, 그 자료의 신빙성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정원 공식 기록물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영이 즉시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국정원 문서고에서 확인한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이만섭 참고인의 수첩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장혜진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자신의 변호인을 바라보았지만 변호인조차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만섭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장혜진 의원은 국민 앞에서 한 모습과 카메라 뒤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서민 행보를 보이더니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구린 곳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만섭은 천천히 장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는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의원님, 저는 40년간 침묵했습니다. 정치에서 물러나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어제 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의원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장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어제 시장에서 만났던 노인이 이만섭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청문회 위원장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만섭 참고인, 왜 이제서야 이 자료를 공개하시는 겁니까? 이만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모두 묻고 살았죠.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을 때는 말입니다. 하영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더욱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선임 감사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혜진 의원님, 작년에 통과된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가 바로 의원님이셨죠? 장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었습니다. 하영은 냉정한 표정으로 자료를 더 제시했습니다. 여기 의원님의 해외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70만 달러가 입금되었네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청문회장은 이제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방청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혜진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이건 음모입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장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섭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의원님, 나이 든 사람을 무시했죠. 근데 우리가 당신들보다 오래 살아온 이유, 그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청문회장은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혜진은 말문이 막혔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만섭의 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고 그 진정성이 청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영이 마지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장혜진 의원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아들의 유학비부터 해외 부동산 구입까지 모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혜진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그러나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이만섭의 증언은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은 결국 3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장혜진 의원에 대한 수사 요청을 검찰에 공식 전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이만섭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청문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하영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란다.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들이 청문회장을 나서는 순간 오철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만섭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배님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만섭은 미소를 지으며 오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너도 많이 컸구나.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틀 후 장혜진 의원의 의원직 사퇴 소식이 전국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비리는 연일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은 큰 충격에 빠졌고 국민들은 또 하나의 정치 스캔들에 분노했습니다. 이만섭은 그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종로 재래시장의 작은 철물점.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조용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섭 씨, 옆 가게 김 씨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만섭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말해야 할 때 말한 것뿐이죠. 시장 상인들은 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40년간 알고 지낸 조용한 철물점 주인이 사실은 국가의 비밀을 지켰던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만섭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하영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승진했어요. 감사팀 팀장으로요. 하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손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축하한다. 이제 너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하영은 잠시 할아버지의 말뜻을 곱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의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만섭이 지켜온 신념의 전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단다. 내가 은퇴한 이유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날 시장에서 장혜진을 만났을 때 아직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단다. 하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손은 국가의 비밀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또 40년간 묵묵히 철물점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하영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대로 돌아가 손님이 맡긴 녹슨 자물쇠를 손에 들었습니다. 78세의 노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정신은 하영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의 오후는 평온했습니다. 이만섭은 작업에 몰두했고 시장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진리를 증명한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만섭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정의의 씨앗은 하영을 통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